이때 야마구치 다몬이 재빨리 조언했습니다. 지금 달고 있는 폭탄 그대로 당장 출격시키십시오. 야마구치 다몬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항모자는 무조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우리는 흔히 국력과 경제력, 군사력 같은 거대한 요소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41년 12월 7일, 그날 진주만 상공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중이었습니다. 1차와 2차 진주만 공습 성공으로 일본 해군은 미 태평양 함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일본 해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3차 공습. 평양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진주만 공습을 총지휘했던 나구모 중장이 왜 3차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연합함대 기동함대를 지휘했던 나구모 주이치 중장은 러일 전쟁 이후 일본 해군의 자랑이 된 수레전대에서 잔뼈가 굵은 함대 뇌격전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전함의 함포로 적 함대를 격파한 후 수레전대의 마무리 돌격으로 끝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인물.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나구모 중장뿐 아니라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해군 제독들이 생각하던 것이므로 나구모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전투를 위해서 항모는 한척도 잃어서는 안 된다. 나구모 중장의 머릿속엔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이 명령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은 하와이와 그 주변의 제공권을 일본이 잡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구모 중장은 잊지도 않은 미 해군 함재기들의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미 해군 함재기들이 날아온다면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아닌가. 나구모 중장은 매우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지나치게 신중했습니다.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혹시나 잘못될지 모른다는 불안 요소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결국 전군 철수를 명령하는 나구모 중장. 나구모 중장의 이 명령에 적극 반발한 것은 두 사람. 첫 번째는 겐나 미노루. 그는 진주만 공습을 입안한 핵심 참모였습니다. 3차 공격을 해야 합니다. 겐다 미노루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 해군의 연료 저장 시설, 함대 수리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이 세운 진주만 공습의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 3차 공격을 요구한 또 한 사람은 제2항공전대사령관 야마구치 다몬. 야마구치 다몬은 3차 공격을 해야 한다는 무전을 나구모 중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부하들에게 이런 절망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구모는 절대 3차 공격을 결정하지 못할 거다. 야마구치 다몬의 이 말처럼 나구모 중장은 3차 공격을 끝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구모 중장이 3차 공격을 결정했다면 이후 전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후에 드러나게 되지만 일본이 미군의 유류 저장고와 같이 중요한 시설을 내버려두고 진주만 공습을 끝낸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시설들이 모조리 파괴당했다면 미군은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하와이를 버리고 미 본토로 후퇴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구모의 3차 공격 포기는 미국에게 기사 회생의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일본 해군의 연공서열에 의한 의사결정 문화 탓이 컸습니다. 기동부대 사령관은 나구모 중장, 야마구치 다몬은 제2항공전대 사령관, 겐다 미노루는 참모에 불과했습니다. 부하들이 의견은 낼 수 있었으나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나구모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의 문화는 설사 옳은 일이라도 상관의 결정에 토를 다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상관이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게 틀리더라도 아랫사람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군병 학교에서 2등, 해군대학에서는 톱이었던
야마구치 다모는 엘리트이면서도 유연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선배조차도 야마구치 다몬의 밑이라면 기쁘게 들어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 해군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인물. 특히나 야마구치 다몬은 항공전 전문가였습니다. 제2항공전대 사령관이었던 그는 지독한 맹훈련으로 조종사들에게 살인자 다몬마루라는 별명으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 다몬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연공서열 때문에 결정권을 갖게 된 인물들은 모두 구시대의 발상에 머물러 있던 꼰대들이었던 것. 이것이 일본 해군의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의 항모 4척은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총사령관은 나구모 중장. 1차 공격이 끝난 후 나구모 중장에게 들어오는 보고. 미드웨이를 한 번 더 공격해서 끝장을 봐야 합니다. 함재기들의 함선 공격용 폭탄을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바꿔라.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 항공모함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그런데 바로 그때 급박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적 항모 발견, 적 항모 발견. 그때 일본의 함재기들은 절반 정도가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바꾼 상태. 나구모 중장은 또다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야마구치 다몬이 재빨리 조언했습니다. 지금 달고 있는 폭탄 그대로 당장 출격시키십시오. 야마구치 다몬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항모자는 무조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00점짜리 무장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60점짜리 무장이라도 갖고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항모에 폭탄 몇 발만 대충 떨어뜨리기만 해도 항모에 탑재된 함재기 이착함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착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항모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미. 그래서 항공모함전은 선빵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구모 중장은 누가 수레전 전문가 아니랄까봐 무조건 어뢰를 달아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재기들의 폭탄을 모두 어뢰로 교체하라. 어뢰로 교체한 후 미 항모를 잡는다. 나구모 중장의 멍청한 명령. 일본 해군 수병들은 어뢰로 갈아 끼느라 천근 같은 시간을 낭비했고 바로 그 순간 미 해군 함재기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마구치 다몬의 의견이 묵살되자마자 눈 깜짝할 새에 일본은 항모 3척을 파괴당하게 됩니다. 만약 야마구치 다몬의 주장이 채택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태평양 전쟁이 최소한 2년은 더 길어졌을 거라는데 동의할 정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야마구치 다몬이 지휘하는 항모 히류뿐. 미드웨이 해전 초반 항모 숫자는 일본 4, 미국 3. 그러나 이제는 일본 1, 미국 3으로 완전히 역전당한 상황. 그러나 야마구치 다몬은 하나 남은 히류를 이끌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함재기를 모두 끌어내어 미 항모 요크타운을 집중 공격했고 항해 불능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히류의 조종사들. 야마구치 다몬은 담배를 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막 부리는 날 용서해주게나. 그러나 히류는 미 해군의 급강화 폭격기의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고 야마구치 다몬 또한 자신의 항모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언제나 미래를 내다본 식견과 선택으로 미래의 연합함대 사령 장관이라 불렸던 야마구치 다몬. 그러나 그는 개전 반년 만에 너무도 빠른 죽음을 맞았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가 굳이 항모와 함께 죽음을 택한 것은 너무나 섣부른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서 돌아갔다 해도 제대로 싸울 수나 있었을까? 일본의 그 지독한 연공서열 문화 때문에 결국 그는 패배의 독박 책임을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상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어차피 패전 책임을 지고 죽게 되었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일본 해군의 끔찍한 실패의 이유는 개인 능력보다 연공 서열이 앞서고 윗사람의 눈치만 보던 일본 해군의 경직된 문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